결함투성이 F-35 결국 낙제점 받아. KF-21 전투기 미국 공군 도입 예정. 북한 끝없는 도발에 결국 금지선 넘어. 록히드 불량품 전투기 전력 공백 우려. 1월 4일 훈련 비행 중이던 공군 F-35A 전투기가 심각한 기체 이상으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전자 개통 이상으로 조종관과 엔진을 제외한 모든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하마터면 조종사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 록히드 마틴 등과 공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공군이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부터 든다. F-35A 전투기는 말만 한국군 소유이지 실제 운용과 작전, 정비가 모두 미국 통제 아래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미국이 최첨단 전투기의 기술 누출을 막는다는 구실을 내세워 한국군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원천 봉쇄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F-35A 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무적 판단에 따라 졸속 도입된 F-35A는 록히드 마틴과 절충 교역에서 실패하고 후속 군수 지원과 성능 개량 비용 부담 등 이중삼중의 예산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운용과 작전, 정비에서의 대미 종속과 불리함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동북아에서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며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국방부와 군이 주장하는 F-35A 도입과 성능 개량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F-35A 1차 도입이 완료된 현 시점까지도 계속되는 기체 결함 문제. 기체 결함은 F-35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는 2017년, 2018년 두 차례나 F-35의 인수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한국이 도입하는 F-35A 블락 3F의 경우 미 의회 조사국은 2018년 1월 현재 966개의 결함 중 180개는 양산 이전까지 개선이 어렵다고 밝혔다. 2019년 4월에 발생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추락사고의 경우 일본 방위성은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발표했으나 자위대 내에서는 미국을 배려한 것, F-35의 대량 구매를 위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인식을 드러낸 졸속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5월 야간 착륙훈련 도중 발생한 미 공군 소속 F-35A 위 추락 사고에 대해 미 국방부와 록히드 마틴은 엔진 개통의 이상은 아니면 한국군이 운용 중인 F-35A는 문제가 없다. 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10월 미 국방부는 F-35 성능평가의 필수적인 비행 시뮬레이터 장비 JSE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2월로 예정됐던 록히드 마틴에 대한 양산 결정을 2020년 12월로 연기했다가 2021년 3월에 또다시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한국군이 도입하는 F-35A 가 성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전투기로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뜻이다. 한편 F-35A 블락사는 2020년 10월 현재 871개의 결함이 확인됐으며 이 중 10개는 전투기 임무 수행을 제약하거나 조종사 전투준비 능력을 제한하고 부상 사망 질병의 원인이 되며 전투기나 장비에 손상이나 손실을 주는 카테고리 1로 분류되는 심각한 결함이다. 그런데 이 미해결 결함수 871개 에는 2020년 시뮬레이션 평가에서 F-35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방공망을 뚫고 벌이는 64회의 가상 전투 실험 결과 발생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맞춤형 억제 전략과 4D 작전계획 5015에 따라 F-35A가 대북선제 공격을 위해 자신에게 할당한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결함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더 커질 수 있다. FMS 방식으로 도입되는 미국 무기의 하자 보증 기간은 물품 인수나 검수가 끝난 시점부터 1년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1차 도입이 완료된 현 시점까지도 치명적 결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F-35A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결함투성이 F-35A의 조종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고 국민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F-35 도입 성능 개량으로 대북 억제를 달성한다. 국방부 주장은 타당한가? 국방부는 북한의 핵 WMD 위협에 대비해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갖추려면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대북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핵 무력 침공을 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평시 남한에 대한 핵 위협과 소위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른바 거부적 억제다. 그러나 F-35A 도입은 북한에 큰 위협이 돼 북한도 대응 무기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대남 위협과 도발이 확대되며 상호 위협 증대는 위기를 가져오고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실험 등 무기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을 한국군이 3월부터 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 위 존재 때문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일부 언론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1일에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도 F-35A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한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순항 극초음속 요격미사일 시험 발사는 F-35A 등 남한의 초공세적 무기 도입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러한 시험 발사 자체가 대북 전략적 억제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맞춤형 억제 전략은 실효성 없는 전략이다. 대북 전략적 억제가 성립하려면 북한이 선제 무력 침공을 해올 때 남한이 보복 공격을 통해 북한에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보복적 억제다. 그러나 남한은 이러한 대북 보복적 억제 능력을 갖춘 지 이미 오래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으며 미국의 핵능력까지 고려하면 두말할 나위 없다. 거부적 억제력을 기준으로 하면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복적 억제력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달성했다는 점에서 대북 억제는 F-35A를 도입하기 위한 명분이 되지 않는다. 상호 군비 경쟁 증강, 국방 예산 부담만 증대시킬 뿐이다.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대북 전략적 억제에 실패했을 경우 F-35 등을 동원해 선제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작전계획 5015는 대북 전면전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자초하는 무모한 작전이 아닐 수 없다. 개전 초기 한미연합군이 F-35A를 동원해 북한 방공망을 제압, SEAD 하는 등 조기에 공중 우세와 지배를 달성하고 우세한 항공 전력으로 핵미사일 시설과 핵심 재래식 전력을 비롯한 700에서 800개에 달하는 북한의 전략 표적을 무력화하면 북한도 체제를 지키기 위해 개전 초기부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구나 북한이 이미 남한전 지역은 물론 일본, 미 본토까지 보복 공격할 수 있는 핵과 재래식 전력, 보복적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미연합군이 제 아무리 대북 정찰, 타격 능력을 강화해도 언패된 고정식 발사대와 수백 기에 달하는 이동식 발사대를 모두 탐지해 발사 전에 파괴할 수는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대북 선제 공격 작전인 작전계획 5015는 남북한의 모든 생명과 자산, 미국과 일본의 일부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하는 모험주의적 작전이 아닐 수 없다. 대북 선제 공격을 표방한 한미연합군의 맞춤형 억제 전략, 4D 작전, 탐지 오른쪽 화살표 교란 오른쪽 화살표 파괴 오른쪽 화살표 방어. 작전계획 5015는 명백한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헌법 4조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천명하고 있고 헌법 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어 대북 선제 공격 전략과 작전인 맞춤형 억제 전략, 4D 작전, 작전계획 5015는 위헌이다. 또한 맞춤형 억제 전략, 4D 작전, 작전계획 5015는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 헌장 2조 사항과 무력 공격에 대해서만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유엔 헌장 51조의 위반이다.
한편 F-35A 도입과 대북 선제적 운용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이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 조치와 단계적 군축을 하기로 한 판문점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어긋난다.